네, 안녕하십니까.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퀀트 논문 읽기 세 번째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서버 주제는 조금 자극적일 수 있는데, 서버 타이틀은 백테스트만 보는 게 위험한 이유라고 하는 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 주 시황에 대해서 짤막하게 일정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였죠. 어제 9월 1일은 미장이 휴장이었고, 오늘은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미국의 졸지 보고서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고용과 관련된, 그죠? 고용과 관련된 특히나 구인 마켓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9월 4일에는 비젤 조업 서비스 관련된 지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9월 5일에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사실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나머지 지수들도 보게 됐을 때 미국 경기의 향방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발표된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 이거를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온다. 미국 경기가 좋다면, 그죠? 9월 달에 금리를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프레임이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경기가 안 좋게 되면은 이제 9월에 금리 인하할 것 같은데 문제는 침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내러티브가 나올 수 있어가지고, 이런 지수들이 발표될 때 그 시장에 그 변동성이 퍼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미리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이제 메인 주제로서 퀀트 논문 읽기 시리즈를 한 번 더 준비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서브 주제는 조금 자극적이에요. 백테스트 결과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 사실 이거는 제가 여러 시황이나 아니면 여러 그 강연이나 그런 데서 제가 자주 말하는 내용 중 하나인데, 저는 퀀트긴 하지만 이 백테스트 결과만 보고 투자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위험하다. 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특히나 퀀트 하시는 분들 중에서 백테스트 결과를 많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좀 신선하다 혹은 충격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요. 이거는 퀀트의 대가인 AQR이라는 회사의 의견입니다. 이 AQR이라는 회사는 2025년 8월 기준으로 약 100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치면 약 135조 원 정도의 AUM을 굴리고 있는 미국의 퀀트 운용사인데, 아주 유명한 퀀트 펀드 중 하나고요. 그리고 그 퀀터스를 비롯한 한국의 퀀트로 알려진 회사들의 전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주로 퀀트 한다 라고 하면은 높은 확률로 이 AQR이 하고 있는 퀀트 알고리즘들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팩터 투자라든가 혹은 뭐 자산 배분, 이제 이런 것들이 다 AQR이 하는 방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특히나 한국에서 퀀트로 알려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신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되게 중요한 회사 중 하나고요. 이 회사가 논문 같은 걸 되게 많이 냅니다. 여기 클립 에스니스라는 분이 창업을 했는데, 이분이 그 유진 파마라는 분의 제자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약간 좀 아카데믹한 그런 논문들을 되게 많이 내고, 그래서 오늘 다룰 논문도 이제 AQR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AQR에서 발표한 논문이고, 이거는 여기 보이시는 Understanding Return Expectations라고 하는 거의 파트 3에 해당하는 논문입니다. 이제 이 논문의 제목은 뭐냐면은, 읽어드릴게요. Why are bond investors contrarian while equity investors extrapolate? 자, 이거를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채권 투자자는 왜 역발상 투자를 하고 주식 투자자는 왜 추세를 따를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AQR이 이제 이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그 채권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장기 금리, 그러니까 채권의 어떤 금리를 예측함에 있어서 평균 회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세더라. 그러니까 이 금리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평균에 수렴할 것이다. 즉 과거 데이터를 봤었을 때 어떤 금리의 평균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평균치에 결국 수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역행적 사고를 주로 하는 반면에, 주식 투자자는 과거 수익률과 성장세를 단순히 외삽한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extrapol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건 달리 말하면 추세 추종적 사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수익률이 과거에 좋았다 하면은 미래에도 좋을 것이다. 혹은 어떤 기업이 과거에 많이 성장했으면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추세 추종적 사고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게 그 시장에서 보다 보니까 우리가 발견한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QR은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던집니다. 왜 동일한 투자자인데, 즉 채권 투자자도 투자자이고 주식 투자자도 투자자인데 자산군에 따라서 기대 형성을 이렇게 다르게 하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해본 겁니다. 자,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가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컨센서스 예측을 했었던 과거 데이터를
거의 한 30년치를 가져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측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정상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이 되게 많아요. 근데 현실은 뭐냐면 장기간 장기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우하향했어요. 사실 금리라고 하는 거는 과거 30년을 보게 됐을 때 꾸준하게 우하향했거든요. 우하향했는데 그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금리가 정상화될 것이다. 지금 뭔 말이냐? 평균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는 결국엔 되돌아간다는 사고에 채권 투자자들은 고착이 되어 있더라. 라고 하는 게 이 논문에서 밝혀낸 사실이고, 그리고 반대로 주식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널리스트의 EPS 성장 전망을 저희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게 되니까 항상 실현치의 2배 이상 과대 예측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 즉, 뭔 말이냐면은 그 이 이익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추세 추종적 사고를 하더라. 특히나 2000년 닷컴 버블, 2021년 빅테크 과열, 2025년 현재 이때 전부 다 전망치가 계속해서 피크를 찍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이익의 전망이 그 이익의 성장세가 강하면 강했을수록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더라. 그리고 이런 초대형 성장주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더욱 낙관적 편향을 보이더라. 이게 제가 지난 영상에 다룬 바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과거 수익률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저희가 추세 추종적 사고라고 그러죠. 근데 앞서 보여드렸던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추세 추종이 아니라 뭐죠? 민 리비전, 즉 평균 회귀라고 부르는 사고죠. 장기 금리는 결국엔 평균에 다시 수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고니까요. 그러면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기대 형성 방식의 차이가 있다. 주식과 채권에는. 자, 채권 투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리는 결국엔 평균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평균 회귀적 사고를 하고요. 주식 투자는 최근 성과가 미래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추세 추종적 사고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까 실제 데이터는 이와는 반대 경향을 보이더라. 오히려 주식이 장기적으로는 평균 회귀를 하고요. 채권이 장기적으로는 추세가 지속되더라. 뭔 말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은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지금까지 금리가.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EPS가 이익 성장치가 어느 정도 높아졌으면은 장기적으로는 다시 그 장기 평균에 수렴하는, 즉 평균 회귀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즉 주식 투자자와 채권 투자자의 기대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반대로 가는 경향이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에서 1차 정리를 합니다. 이 기대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데이터와는 보니까 채권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불일치하더라. 여기에서 일단 제가 한 가지 힌트를 얻는 건데 뭐냐면 역사적 데이터가 뭡니까? 결국엔 백테스트죠. 백테스트가 뭡니까? 과거의 전략이 어땠는가? 라고 하는 테스트 해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역사적 데이터와 우리의 기대, 즉 미래가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항상 기대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고 습관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다를까? 이거를 그럼 좀 더 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 둘이 차이 나는 건 알겠다. 즉 투자자들의 기대, 채권 투자자는 평균 회귀를 기대하고 주식 투자자는 추세 추종을 기대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둘은 반대로 가더라. 그럼 대체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이유가 역사적 패턴이 달라서 그런가? 라는 질문을 논문에서는 던집니다. 그래서 보게 되니까 데이터상으로 보니까 오히려 주식은 장기적으로 평균 회귀를 했었고 채권은 장기 지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역사적 패턴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즉 데이터를 우리가 인간이 보고 패턴을 인식하는 거에 차이가 있다고 하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더라 라고 설명을 하고, 여기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요 역학은 뭐냐면 저희가 봤을 때 이런 것 같다. 정보의 현저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살리언스라고 그래요. 살리언스. 말이 좀 어렵죠? 현저성. 이게 뭐냐면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인식하는 경향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채권을 볼 때는 주로 뭘 봅니까? 채권의 수익률을 보죠. 채권이 예를 들어서 금리가 몇 프로다라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채권을 볼 때 주로 뭘 검토하냐면은 채권의 수익률을 검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률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수익률에 앵커링 되는 경향이 있어요. 뭔 말이냐? 현재 금리 수준이 4에서 4.5%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러면은 미래에도 채권 금리 수익률은 4에서 4.5% 정도로 움직이겠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채권을 볼 때 주로 보는 게 수익률이니까 이 수익률에 앵커링 되어서 미래에도 수익률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앵커링 되는 경향이 있어서 본질적으로 이것이 미래 기대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포워드 루킹 지표로서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주식 볼 때 뭘 봅니까? 주식을 볼 때는 가격을 주로 보고요, 성과를 주로 봅니다. 자, 이익 성장률이라는 걸 주로 보죠. 그러면은 이 이익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과거의 수익률이 올라가는 걸 봤었으니까 뭘 봅니까? 미래에도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 미래에도 이익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거를 중심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과거 수익률과 상승 추세에 의한 심리적 기대가 형성되는 것이 주식을 바라볼 때의 관점이다.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걸 봤었을 때는 우리가 이런 거죠. 수익률이 플러스 30% 기록을 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미래에도 뭘 기대합니까? 플러스 30%또 낼 것이다 기대를 하죠. 즉 추세가 상승될 것이다 기대합니다. 여기서 역발상적으로 30% 올랐으니까, 너무 올랐으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20%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이런 역발상 생각을 잘 못한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지금 인지한 게 과거에 30% 올랐다는 걸 봤었으니까 미래에도 그럴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기대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데이터를 봤었을 때 이 데이터가 표현되는 방식이 우리가 인지적으로 봤을 때 이 표현 방식에 따라서 인지적 강조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기대 형성의 차이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게 이 논문에서 밝혀낸 사실입니다. 들어보면 말 되죠? 그죠? 채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수익률을 주로 보기 때문에 수익률에 앵커링 되는 거고, 그리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수익률을 주로 보기 때문에 과거 수익률에 우리는 앵커링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장기 금리가 그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성과가 미래에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백테스트 결과에만 의존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 우리가 백테스트 결과를 볼 때 우리는 주로 뭘 봅니까? CAGR과 MDD를 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전략은 미래에도 이 CAGR과 이 MDD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맹목적인 믿음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데이터를 실제로 보게 되었을 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소형주 전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겠습니다. 소형주 전략이 2021년도 코로나 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기록한 수익률이, 그죠? 코로나 때 기록한 수익률이 미래에도 이어질까라고 생각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땠습니까? 2022년도에 어땠습니까? 소형주 박살났죠. 그죠? 사실상 전략을 보게 되면은 전략도 수익률을 보게 되었을 땐 최근 성과가 좋았으면은 장기 수익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만 보게 되면 어떻게 투자합니까? 이거에 높은 것만 투자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었을 때 인지 편향에 빠지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백테스트 결과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되게 위험하다는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현저성 편향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겠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깔린 기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격과 성과 대신에 밸류에이션과 기대 수익률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저에 깔려있는 수익률을 보는 게 아니라 뭐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과 기대 수익률, 즉 현재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얼마인지라고 하는 걸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채권을 투자할 때 뭘 봐야 되느냐, 이 장기 금리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됩니까? 구조적 요인을 봐야 된다. 인구, 생산성, 정책, 금리 정책이나 혹은 이제 어떤 그 뭐 노동 통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채권에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적 요인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애초에 투자를 하거나 채권을 볼 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채권 투자자들은 금리를 보면 안 되고 주식 투자자들은 과거 성과를 더더군다나 보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리얼 뷰 미러 인베스팅. 이게 뭐냐, 백미러죠. 백미러. 그러니까 차를 탈 때 우리가 백미러를 보지 않습니까? 백미러만 보고 우리가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죠?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백미러만 보고 투자하면 위험하다. 이거는 우리가 백테스트만 보고 투자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렇게 되면 항상 위험하다는 말을 논문에서 주장을 합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닷컴 버블을 보고 2000년대 닷컴 버블에서 주식이 엄청 오르는 걸 보고 나서 그때 들어갔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박살났고, 그리고 2021년도에 빅테크 버블, 이때가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기록했던 그 눈부신 수익률을 보고 시장에 입문했던 투자자들은 그 다음 해에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 성장을 외삽하는, 즉 추세 추종을 하는 걸 보게 되었을 때 그러면은 과대평가된 시점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급락하는 게 반복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게 이 주식 시장에서 그 실패한 사례가 됐었고, 채권 시장에서는 수십 년간의 금리 하락 추세를 무시하고 채권이 금리가 너무 내려왔으니까 다시 오를 거야, 혹은 금리가 너무 올라갔으니까 다시 내려갈 거야 라고 하는 정상화될 거야 라는 전망만 고수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결국엔 투자에 실패한 이런 사례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합리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최근 경험에만 의존한 투자 결정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논문에서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퀀트긴 하지만 시황을 다뤄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퀀트 전략을 투자할 때는 우리가 백테스트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되냐면 그 기저에 깔린 걸 봐야 돼요. 기저에 깔린 것. 자, 그 기저에 깔린 거란 무슨 뜻이냐면은 퀀트 전략들에 현재 어떤 자산군들이 유니버스로 편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로직이 어떤지를 파악한 다음에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전략을 선택해서 구사해야 돼요. 백테스트 결과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시를 몇 개 봅시다. 제가 올해 초부터 국장에 호재가 있을 것 같으니까 국장 비중을 늘리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백테스트 결과만 보게 되면은 절대로 국장에 투자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 미장이 결과가 최근에 더 좋았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백테스트 결과만 봤다고 한다면은 미국장 전략을 줄이고 국장 비중을 늘린 선택할 수 있었을까? 했었을 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게 기저에 깔린 거를 우리가 파악을 했었을 때만 할 수 있는 선택이었죠. 비슷하게 알트코인에 호재가 있을 것 같을 때, 그죠? 최근같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뜨기 시작해서 이더리움, 솔라나가 뜨기 시작했을 때 이때 크립토 전략에서 알트 전략 비중을 늘리는 거를 백테스트만 보고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시황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죠. 자, 금리 인하가 해결될 때 이때 채권 비중을 늘린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백테스트만 보면 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백테스트만 보면은 채권을 투자하는 건 사실상 수익률을 봤을 때 주식보다 항상 별로예요. 근데 금리 인하가 해결될 때는 그때는 채권 전략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 꽤나 합리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는 거니까. 횡보장이 예상될 때 이때는 추세 추종 전략의 비중을 줄이고 정적 배분이나 밴드 기반 전략을 늘리는 이런 선택을 하는, 이런 걸 하려면 사실상 우리가 백테스트 결과만 보고는 할 수가 없는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략을 적시적소에 구사하는 게 진짜 퀀트입니다. 전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세계적 퀀트 펀드들이 투자하는 방법론입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AQR이나 이런 대다수의 펀드들이 전략을 되게 여러 개를 만들고 사람들을 엄청 뽑아가지고 하는 게 항상 뭐냐면 현재 시장 상황이 이러하니까 이때는 이런 전략을 투자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걸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뭐냐, 퀀트는 데이터 과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만 보고 투자하는 게 퀀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저는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뭐라 정의하냐?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퀀트는 데이터 과학과 경제학의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퀀트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퀀트를 데이터 과학이라고 할 거면 그냥 데이터 인베스팅이라고 해야지 왜 퀀트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퀀트라고 하는 말을 굳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데이터 과학과 경제학의 융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투자하는 방법은 되게 복잡하고 어렵겠죠. 근데 그런 걸 도와드리기 위한 게 저희 채널과 그리고 저희 퀀터스라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채널 구독하시고 앞으로 계속 팔로우 해주시면은 이런 내용들을 계속 업로드할 테니까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